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조병진입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릴 내용은 대학 입시지원관이 알려주는 면접의 실제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친구들이 원서를 접수를 마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면접의 종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면접, 두 번째로 재시문 면접, 세 번째로 MMI 면접,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접은 위에 있는 일반 면접입니다. 일반 면접은 제출,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사실 확인하는 면접으로서 많은 대학들이 이러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결과론적인 입장보다는 그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의 서로의 진실성 유무를 파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학사정관들과 그리고 또 교수사정관 선생님들께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면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재시문 면접은 상위권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접의 형태로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술에서 말하고 있는 제시문에 대한 요약하기 그리고 또 비교 분석하기 등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면 돼 있는 학생이라면 좀 잘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면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심 문장과 그리고 또 중심 단어 찾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량이 필요한 면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MMI 면접은 의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면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평가 체계, 이제 단계별로 좀 쪼개서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면 해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학생부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접수를 하고 1차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만 보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면 한 8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 심사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심사에서 이제 누락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유사도 검사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유사도율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과 그리고 교수사정관, 위촉사정관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가 이제 컴퓨터에 탑재가 되고요. 그 탑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정관들은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보통 대학마다 일정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 서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4단계로는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평가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2명의 사정관이 복수의 사정관의 점수 차가 좀 크게 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평가. 그리고 재검토 대상자를 심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평가 절차의 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입학사정관 소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접 평가는 이제 1단계 서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보통 대학은 3배수를
학생들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3배수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7단계 면접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제 입학 사정관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마지막 8단계로서 이제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면접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도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면접 평가자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 면접 당일날 수험생을 확인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가 맞는지 아닌지를 대학과 이런 어떤 공정성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험생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면접 실시가 완료되면 1층 또는 각 관의 본부에 와서 자기가 했던 면접 평가 점수를 입력하고 함으로써 이제 면접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작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좀 절차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추가된 부분이 방역 절차입니다. 그래서 방역 과정은 이러한 부분으로 손소독을 실시하고요. 문진표를 제출합니다. 문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14일 내에 해외 방문자나 유증상자와 어떤 접촉이 있었다면 따로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1차 발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차 발열 검사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나뉘게 되고요. 유증상자는 건물 옆에 유증상자 대기실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격이 사라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유증상자 대기실로 이동된 학생들은 유증상자 대기 면접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비대면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증상자가 아니고 그냥 무증상자였을 때는 바로 면접 대기실로 가서 본인의 면접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건물을 사이에 두고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건물 앞에 인원이 대기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다르나 일반적인 상황을 좀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페이스 실드와 위생 장갑 등을 받고 대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거리 간극을 유지하면서 대기를 하고요. 1차적으로 신원을 확인을 합니다. 이 1차적으로 신원이 확인이 되었으면 두 번째 관문인 이제 발열, 온도, 체크, 문진표 작성 등의 수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고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고사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대기실 들어가기 전 가번호 출력을 받아서 가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기실로 입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대기 시간들이 많이 길어짐으로써 예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실에 들어갔을 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앉아 있느냐? 보통의 대기실은 이렇게 여러 명의 사이 간극을 두고 앉히게 됩니다. 이 사이를 통해서 어떤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 억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 무대 앞에 보시면은 면접 대기자 준비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저 부분은 각 해당 조가 호명이 되면은 저쪽에 모이게 됩니다. 줄을 서게 되고요. 그 줄을 쓴 다음에 인솔조 학생, 근로학생들이죠. 근로학생들에 의해서 면접 고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면접실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면접실과 그리고 또 면접실 앞에 있는 사정관 선생님들이 어떻게 무슨 책상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자세히 이렇게 그려놓긴 좀 그렇고 사진이랑 그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학생들을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정관 선생님들한테 주는 다가와 그리고 또 평가에 필요한 어떤 메모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A4 용지 그리고 또 평가 점수와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또는 이제 학생부를 보기 위한 컴퓨터 등이 이제 책상 위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책상이나 또는 의자를 하나만 놔두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보통의 면접실 분위기와 일반 교실의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면접실을 어떤 분위기일 것 같니? 물어보면은 경찰서 취조실과 같은 막 이상한 분위기를 얘기하는데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그냥 일반 강의실에 책상을 밀고 그리고 또 사정관 선생님 두 분과 그리고 또 학생이 앉을 의자 하나 정도의 배치를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대기실에서 대기를 한 다음에 면접실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인솔 도우미 학생이라고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인솔 도우미 학생은 면접 시간 전과 그리고 면접 중, 대기실, 그다음에 면접 끝, 요 시간 동안 이제 움직임에 이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학생인데 요 시간들이 많은 절차와 단계가 있긴 하지만 10분 내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조에 호명이 되면은 이 인솔조 학생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죠? 당연히 면접실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면접실에서 곧바로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왔던 친구가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를 하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하는 면접이 옆에 학생이 들리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보통 대기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귀마개, 3M 귀마개를 하나씩 주고 귀를 막고 있으라고 합니다. 혹시나 있을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고육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책상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복도에 있는 책상에 앉아서 10분간 대기한 후 면접실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임테이블을 좀 예시로 좀 작성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우선 입실 기준 조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간과 면접 종료 시간, 그 다음에 면접 대기 시간을 보면은 10분 간격 12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은 1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분 동안에 모든 과정을 다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간을 엄수해야지만 아무 사고 없이 면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 평가 시에 주로 확인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하느냐? 재시문 면접이 아닌 일반 면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은 학업평가, 세부능력 특기 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하다라고 텍스트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게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3배수 안에 들어서 면접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계속하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인 질문이 준비가 안 된 학생일수록 압박이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좀 수월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추가 질문, 꼬리 질문에 대해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더 연습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그리고 또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면은 점수가 좋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또 그 지식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면접은 알고 있는 지식은 서류에서 평가를 하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여부를 본인의 학생의 구술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성, 그리고 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횡적, 종적, 그러니까 그 활동을 했으면 추가적인 활동을 무엇을 했으며 그리고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발전된 것은 어떤 것이 발전되었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평가에서 우리가 조금 주요스럽게 바라봐야 할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우선은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대학은 여러분들이 제출된 서류가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나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대학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접 평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면접관은 전임사정관 한 분과 교수 위촉사정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선생님 그러면 학생도 2명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2인 이상이 들어가나요?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2대1의 면접 또는 3대1의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은 1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면접관은 2명 또는 3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1인당 1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10분은 A 학생, B 학생, 가 학생, 나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조금 대답을 잘하네. 그러니까 조금 더 물어봐야지. 그래서 좀 더 추가가 되고요. 이 학생 대답을 못하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감소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느 한 대학에서 모집 요강에서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면접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통 평가 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 진실성,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구나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서류로 일정 부분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부분으로 3배수를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과 그리고 또 서류에 대한 발전성이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서류의 진실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것이 서류평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서류평가는 리커트 척도 기준에서 한 7점 척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면접은 보통 5점 정도의 척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척도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평가 항목, 그 다음에 평가 요소는 차이가 서류평가랑은 그닥 크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6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학생부 제9조와 2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면접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서류평가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에서 수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 다음에 개인적 소양까지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증 인증, 지금은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평가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요소들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 그 다음에 개인적 소양, 그리고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등을 다 질문에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학생부와 자소서를 암기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워딩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에 왜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질문에 대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을 때 학교 내신에 대한 부분,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비교과에 대한 활동 부분, 그 다음에 독서에 대한 부분을 종적, 횡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물리2에 대한 부분을 했다. 그러면 물리2를 왜 했는지, 그리고 또 물리2를 하게 되면서 어떤 단원이 나한테 좀 더 힘들었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준비할 때는 선생님이 써주신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보시고요. 횡적인 부분과 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장이 되고 얼마만큼 발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면접 질문에 대한 예시를 좀 올려보았습니다. 면접 질문은 보통 무슨 교과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의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는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실이 어떻게 본인을 했는지에 대한 역으로의 검증을 하는 면접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물론 심리적인 부담이 압박 면접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커뮤니티의 수만이나 다른 어떠한 SNS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한 압박 면접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왜라는 부분을 추가하시고요. 그리고 꼬리 질문으로 한두 개 정도만 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압박 면접은 충분히 해결하고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을 좀 전달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대다수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비율은 30%입니다. 이 30%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거밖에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대학은 한 달이나 3달 정도의 서류평가 기간을 통해서 3배수의 학생을 뽑습니다. 이 3배수의 학생을 뽑는 그 과정은 상당히 많은 절차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또 이 3배수에 뽑힌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모집 요강을 발췌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모집 요강에서 봐보면 보통의 대학들이 1순위가 면접평가 우수자가 먼저 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율은 30%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면접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는 300%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면접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서류를 평가해 본 사정관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달에서 3달 정도의 평가 기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뽑히게 되겠죠. 그런데 10명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3배수를 뽑으니까 면접 대상자는 30명이 되겠죠. 그러면 1등서부터 30등까지가 면접 대상자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1등서부터 30등까지가 점수의 그 편차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 오랜 기간, 그리고 또 숙련된 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그 점수의 그 편차는 그닥 크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서부터 30등까지의 점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서류와 그리고 전체적인 입시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면접이 아직도 30%에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가 않죠. 면접은 30%가 아니라 300%, 3000% 내가 마지막까지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학교 TV에서 주제를 보시고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